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할 거고, 가족 모임 만들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게임 같은 걸 좀 즐겼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는 너무 어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 게임 했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고, 혹시 핸드폰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많이 즐기지 않았던 분들께는 굉장히 좀 생소한 어떤 환경을 오늘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모임을 그냥 만나서 하면 되지. 메타버스가 뭔데? 거기서 만나라는 거지? 막 이렇게 이제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떤 거고, 가족 모임이나 또 꼭 가족 모임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여러 회의라든지 요즘에는 뭐 입학식, 졸업식도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초월, 세상은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냥 가상 세계라고만 하면 현실과 무관한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화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 게임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 자막에도 뭐 나왔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 게임이라고 하면 현실의 나는 나고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의 나는 그냥 게임 속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없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게임처럼 느껴지지만 그 게임 속에 있는 나와 현실의 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나의 어떤 쇼핑이라든지 나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자칫 게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제 오늘 뭐 소개시켜드릴 여러 가지 플랫폼들 중에 뭐 이제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보다 저희 이제 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4학년,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먼저 접했어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깔아서 해보진 않았었고요. 영상으로만 접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또 비용을 내서 결제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아이 하는 것만 바라봤지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었고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였고, 제페토라는 걸 하고 처음에 딸이 자기가 어디 들어가서 뭘 만들고 거기에서 모르는 언니들을 만나서 거기서 춤을 춘대요. 이 내용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뭐 가상 공간에서 왜 어떤 춤을 추고 뭘 한다라는 거지? 근데 저희 딸이 그거를 한참 빠져서 하다가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안 한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뭐 결제하는 게 자꾸 생기고 뭔가 하는데 좀 한계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임처럼 접했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결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가볍게 게임으로 접했던 것들이 현실과 연결이 되면서 또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따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뭐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인기를 끌까?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네, 요 소설에 처음 나왔다는데 저 이게 소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고 뭐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고 뭐 이런 책이나 애니메이션들 뭐 영화들도 막 나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만나서 모임을 하고 만나서 전시회도 하고, 전시회가 있으면 우리가 가보고 공연 같은 걸 하면 뭐 표 예매해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보고 또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이나 어떤 행사들이 전부 취소가 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최근 들어 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뭐 벌써 1년 반,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죠. 이제 2년, 거의 2년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심들이 좀 높아진 거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줌 교육, 온라인 교육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처음 재작년 말에 그리고 작년 초에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준비해야 되고 이쪽으로 해서 뭔가
계속 준비하고 나가야 돼. 시장을 읽고 뭐 준비를 하고 뭐 장비도 사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 한 5, 6개월이면 끝날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것 같고 왜냐면 그전에는 뭐 보통 한 두세 달이면 끝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연일 인원을 확진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 최대 수치가 그렇게 좀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된 것 같고요. 요게 핵심 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교환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페이지고요. 메타버스는 크게 이렇게 네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용어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강현실, AR 들어보셨을 거고요. 라이프 로깅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SNS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 로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어스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지도 같은 이제 거기 로드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상 세계 VR 그래서 저희 디지털 배움터 수업 중에도 이제 코스페이시스라는 걸 이용해서 가상 세계 VR을 실제로 코딩하고 만들어 보는 수업들도 있는데 이런 각각의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큰 범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증강현실이 어떻게 생활에 쓰이고 경제에 쓰이고 있고 있는지 좀 볼 거고요. 라이프 유깅이 어떤 거고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쓰고 있었는지 그 거울 세계는 얼만큼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지 또 가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체험할 수 있는지를 좀 볼 건데 그전에는 이 네 가지 분야가 각각의 산업으로 따로따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유형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메타버스라는 큰 분류로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상 세계를 통해서 뭐 라이프 로깅을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고 그냥 거울 세계라고 해서 가상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긴 가상 세계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게요. 먼저 네 가지는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증강현실을 보면 현실 세계의 판타지와 편의 뭐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림에 나오니까 그림에 눈이 먼저 가실 것 같은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벌추 티라는 요 옷을 입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옷을 파는 거고요. 그리고 앱을 깔아서 그 옷을 비추면 이렇게 장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 내 장기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뭐 과학실 저 이제 학교 다닐 때인가 뭐 과학실 가면 이런 거 하나씩 모형이 있어서 거기에 심장 뭐 간 이런 그림이나 모형으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AR이고요. 이렇게 입으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이렇게 그냥 2D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3D로 딱 보기 때문에 훨씬 느낌이 강해져.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AR로 우리가 분류되는 게 이제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 그냥 어떤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이 보여지는데 그 안에 캐릭터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포켓몬고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마리오 카트. 근데 닌텐도 스위치 또 아마 학생들이 좀 있는 집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가상현실 가상현실 팩이 있으면 그 가상현실 쭉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이제 해놓고 우리 집에서 마리오 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에서 또 우리 집 방에서 이렇게 그런 게임들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이제 자동차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요 신발 이제 신발처럼 내가 실제로 착용해 보지 않고 사는 인터넷 쇼핑의 경우 실제로 와보면 거기 있는 사진과 영상하고 너무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하고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을 깔아보면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가구나 이런 소파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소파 사려고 그러면 소파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줄자를 집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대보고 재보고 해서 막 그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재보고 하는데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하면 저희 집 거실을 찍어요. 거실을 찍고 거기를 내가 원하는 소파를 이렇게 놔봅니다. 그럼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분류로는 라이프 로깅에서 이제 라이프가 이제 생활,
로깅 이제 기록하다 이제 우리 생활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나에서 또 우리가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분명히. 그런 걸 이제 빼내고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나를 또 표현하고 기록하고 이런 공간이고요. 사실은 아마 여기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이프 로깅의 한 분야는 여기 보면 SNS도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틱톡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라이프 로깅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부캐를 활용한 산업과 투자들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밴드 같은 거 저도 이제 시계를 차고 있지만 이런 시계들을 통해서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건강 상태 체크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페토 오늘은 저희가 SK텔레콤의 이프렌드를 쓰겠지만 네이버 자회사 이제 네이버 자회사인데 제페토에는 이 제페토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해외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의 제일 왼쪽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돌들이에요. 네, 블랙핑크라는 아이돌이고 뭐 케이팝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금 엄청난 팬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블랙핑크가 이제 YG라는 소속사에 이제 속돼 있는 걸그룹인데 실제로 제페토 안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팬 사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굳이 뭐 그냥 영상으로 보고 뭐 좋아하면 그냥 공연 가고 만나서 팬사인 가면 되지. 그전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팬사인회가 이제 훨씬 더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이때 블랙핑크 사인회에 5천만 명이 모였대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5천 명을 어디다 모아놓겠어요? 불가능해요, 현실에서는. 그런데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뭐 굿즈라고 해서 이제 팬들한테 뭘 판매하는 거죠. 그런 것도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게 문화화되면은 제페토 안에서 공연도 티켓이 생겨서 아마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 입장에서도 그전에 그냥 나이키 그러면 우리가 신발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뭐 의류, 옷 같은 거 팔아서 그냥 하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발에다가 여러 센서들을 부착하고 그 부착된 그리고 또 이제 시계를 부착을 해서 그앱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나이키가 이런 분야들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뭐 기업 가치가 뭐 10배 이상 이제 커졌다라는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생활을 어딘가에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된 수치를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운동법, 나에게 필요한 어떤 뭐 또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나이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울 세계예요. 이제 저희가 앞에서 AR 받고요. 라이프 로깅 받고 이제 거울 세계 세 번째인데 거울 세계는 뭐냐면 현실에 있는 그거를 현실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R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그냥 조그만 캐릭터 하나 띄우거나 뭔가 필요한 것들을 띄우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거울 세계는 가상 세계를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마인크래프트도 사실은 거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한 장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샌드박스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이번 샌드박스 건설 게임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이제 레고 블럭처럼 네모난 거를 그냥 쾅쾅쾅쾅쾅 찍어서 도트 형식으로 찍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내가 활동할 무대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만들고 공간을 설계를 하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직업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직업이 필요한 분들이 뭐냐면 이제 유튜브 아까도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냥 평평한 공간 또는 여기서 그냥 마인크래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간에서의 재미보다 내가 누군가가 직접 설계하고
내가 친숙한 공간을 실제로 누가 설계해 줬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본 것도 이제 졸업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행사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배달의 민족 아마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 또 교육 받는 분들 배달 앱 사용하는 수업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해서 또 메뉴는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메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연락처도 몰라도 되고요.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거 보고 메뉴 보고 그대로 주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뭐 편리하게 좀 바뀌었고요. 뭐 후기를 통해서 또 내가 가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았어도 이 식당이나 여기에 나오는 음식점들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도 보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거울색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요 구글 어스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여기 미리 실행을 좀 해놨어요. 지금은 화면 속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누르면 전 세계가 내 손가락 하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뒤집었나 봐요. 잠깐만. 우리나라가 어딨나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마우스 휠을, 가운데 휠을 이렇게 올리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서 당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쭉, 아이고,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이니까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고요. 뷰를, 여기가 이제 여기 한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잠실이 좀 잘 보이던데, 아니, 여긴 팔당 쪽인 것 같고요. 아, 여기군요. 종합운동장. 네, 여기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는 이거를 알고 위에다가 이걸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세상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울 세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니면 이 왼쪽에 보면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데를 찾아도 되는데요. 내가 가보지 못한 거, 여기 보니까 피사의 사탑이 나오더라고요. 자, 눌러보면 뭐 다른 분들 가보셨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면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생긴 동네에 있나 봐요. 좀 가보셨던 분들은 좀 어딘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사실 현실감은 없는데, 네, 이렇게 기울어졌네요, 진짜로. 책에서만 봤어요, 영상에서만 보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고, 현실 세계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가보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도 뭐 이런 기능들이 존재하긴 하죠. 뭐 로드뷰라든지 거리뷰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 요 전 세계를 이제 어쨌든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이런 거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어스2라는 어플이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다고 하고요. 어스2에서는 가상 공간이지만 거울 세계지만 이렇게 땅을 산대요, 돈 주고.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샀는지가 쭉 나오죠. 뭐 태극기도 좀 보이고 뭐 중국 사람도 많이 사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땅을 거래를 해서 실제 우리 눈에 우리가 가서 뭐 살고 이럴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어스2라고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혹시 사신 분 있나요? 어스2에서? 저는 아직 사보진 않아서.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뭐 달도, 요즘에는 달도 판다고 하니까, 달에 있는 땅들을 실제로 판다고 하니까 이런 가상생계도 아마 곧 이게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은 이 거울 세계하고 좀 차이는, 거울 세계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면, 가상현실은 세상에 없는 거라도 내가 뭔가 만든 거예요.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봤던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자유의 전상을 만들면 그게 이제 거울 세계처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해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어떤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소통도 하고 게임 하듯이 놀기도 합니다. 요 지금 사진에 있는 건 뭐냐면, 바이든 후보가 여기 이제 닌텐도 속에 있는 게임 공간인데, 가상현실 공간인데, 거기에서 선거 유세를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서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싸이월드나 이제 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예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SNS나 싸이월드 같은 것들은 사실 나 혼자만 존재하죠. 그 공간에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안에 나 혼자만 들어가서 내가 꾸미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가 핸드폰을 좀 연결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프렌드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앱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모두 다 되니까, 네, 플레이 스토어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검색하는 거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프랜드 이렇게 검색하고 돋보기 있죠? 아래 요 돋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 돋보기 눌러주면 제일 상단에 if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if라고 생긴 모양의 앱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라고 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설치라고 뜰 거예요. 그럼 설치까지 해주시면 돼요. 요거 설치 다 되면 저처럼 열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열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냥 게임처럼 느껴지게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게임처럼. 그리고 작동 방법이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오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기능들을만 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들어오면 저처럼 이렇게 손 흔드는 캐릭터가 하나 나타날 거고요. 의상이나 모습은 다를 겁니다. 각자 다 다를 거고, 입장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언제나 함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브랜드에서 다니다가 언제나 함께가 나오면 접니다. 여기 전 거고요. 그래서 별명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어, 각자 아마 회원 가입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또 회원 가입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넘어가고 제가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해요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저는 TID로 로그인을 했었거든요. TID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그럼 이 브랜드가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의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요 그 글자 있죠. 지금 여기 제 이름처럼 나와 있는 이 공간, 여기, 네, 여기를 한번 살짝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요 공간을 누르면 이렇게 뭐 제 캐릭터를 더 만들거나 소개 이렇게 등록하는 데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요런 캐릭터 요런 버튼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안녕 만나서 반가워라고 해서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요. 또는 첫 화면에서 그냥 이 캐릭터를 바로 눌러주면 돼요. 그럼 꾸미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꾸미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여러 의상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엄청 많아요. 추석에 맞는 옷들도 있었고, 뭐 파티 의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아마 할로윈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엄청 옷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는 의상이나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밑에 보면 더하기 있죠. 여기 더하기 눌러서 들어가면 방을 만드는 곳이 이렇게 나와요. 랜드해서. 그럼 이 상단에 어, 네네. 요거 네,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서울 디지털 배 배움터라고 방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우리 가족들하고 할 때는 뭐 가족들 방을 따로 이름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뭐 제페토 또는 그 아까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이런 어떤 메타버스의 성격이나 방향이 좀 다른데, 이 브랜드는 좀 모임에 특화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들이 보면 약간 좀 내가 실제로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진 않고 이미 제공된 공간을 내가 그냥 임대해서 쓰듯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넣는데 이게 지금 계속 추가돼요. 제가 그 전에 수업할 때는 이 넓은 운동장하고 한두 개 정도 더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보니까 카트라이더 룸도 생기고 롤 룸도, 이 게임이죠. 롤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 브랜드도 뭔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카트라이더 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양. 이건 그냥 제가 마음대로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선택 안함이라는 요 태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태그를 골라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태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선택 안함 아까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전체를 지우고 확인 누르면 태그가 이제 다 없어집니다. 제가 자꾸 또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공개와 비공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와도 될 때는 공개를 하면 되는 거고요. 특정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때는 비공개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공개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로 모드에서 가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초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초대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면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캐릭터처럼 그림이 있고 지구 모양 비슷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초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저는 이 가운데 지구본 모양 같은 공 모양을 눌러볼게요. 아니 저기 그 왼쪽에 사람 모양을 눌러볼게요. 사람 모양. 네, 사람 모양 눌러서 나와의 채팅으로 제가 카톡으로 보내서 요걸 좀 QR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초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제가 링크를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복사해서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드렸는데 원래 방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쭉 올리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을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서울 디지털 배움터 다른 분이 또 만드셨나 봐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그 방이 입장이 돼요. 그런데 아직 이 프렌드가 방 이름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순서가 그럼 기억 니은으로 돼 있으면 찾기가 좀 더 수월할 텐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내가 원하는 방을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기능, 호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 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제가 필요한 영상이나 교환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띄우는 방법은 화면 오른쪽에 보면 5개 아이콘이 있고요. 그 중에 요 뭔가 확대하는 것처럼 생긴 거, 카메라 모양 왼쪽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전광판 화면이에요. 여기 내가 제어라고 밑에 써 있죠. 다시 한번 오른쪽 아래 보면 내가 제어, 누구나 제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 네, 그러면 내가 제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료 공유를 누르면 공유할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첨부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PDF나 MP4 파일의 영상 자료만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PDF와 MP4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컴퓨터에 뭐가 있어야겠죠. 오늘 OX 퀴즈를 좀 하나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전광판에 보여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PC에만 해놓고 일로 또 깜빡하고 안 보내놨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네, 됐습니다. 그럼 저렇게 컴퓨터에서 만든 파일을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많이 핸드폰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기능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았고요. 자,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제일 상단에 보면 요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서
누구나 제어 옆에 자료 공유가 있습니다. 자료 공유 눌려서 제가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찾아야겠죠. 보통은 내장 메모리에 다운로드 폴더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카톡에서 받았죠. 카톡은 카톡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톡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가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파일이 첨부가 되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자, 전광판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전광판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줌에서 보이는 화면이 이 프렌드 안에서도 보일 겁니다. 네, 파일은 지금 제가 저만 호스트만 할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 설정을 바꾸면 참여자들 누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막 동시에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보통은 그냥 호스트가 공유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간단하게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지금은 줌 화면과 이프렌드 화면을 좀 번갈아가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도 한번 전광판으로 나가 볼게요. 제 화면이 잘 공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마이크 왼쪽에 있는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화면에 안 들어와요, 눈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타는 버스처럼 가상 공간에 타는 버스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X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거 이제 보통 운동장 같은 데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우리 뭐 OX 퀴즈 같은 거를 만약에 행사로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쪽으로 가신 분들 빼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쪽으로 또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라고요? 네, 그 버스가 아니죠. 네, 유니버스의 버스 요거는 X입니다. X.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다음 문제. 자,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분류한다. 이거 아까 교환에 있던 거. 이거는 맞으니까 O예요. 자, O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열심히 달려주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자, 제가 다음 문제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누가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돼요. 진짜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나요? 또 누가 물어보면 예의 바르게 또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건 알려주면 안 되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단에서 이걸 어떻게 썼었는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른이 노래자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좋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네, 여기 참여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까 제가 마이크 켜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줌에서 이야기하듯이 집에서 MR 틀고 노래를 하면 여기 이제 계속 음악이 나오고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자랑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나를 찾아올까나 내장 네, 이렇게 상 받은 분들은 바로 PPT를 띄워서 PDF를 띄워서 누가 이제 대상이다 뭐 이렇게 상도 좀 시상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가족 사진 체험전으로 해서 사진을 미리 제출을 받고요. 사업단에서 사진들을 쭉 사연과 같이 나열을 해서 영상으로 재생을 해요. 그런 갤러리처럼 들어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여기처럼 고모 아바타를 찾아서 같이 춤추는 거를 캡처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타버스에 이런 미션 해결하는 거 해서 참여해서 이벤트를 좀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캐릭터들을 메타버스 공간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미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떤 걸 기획하고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메타버스 방 탈출 개념으로 좀 이 방 저 방을 만들어 놓고 미션을 얻어서 이쪽 방으로 가고 막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걸 좀 할까 하다가 아직 다루는 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들어서 그건 좀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못했는데, 다음에 뭐 정규 수업에서 그런 걸 개설을 해서 좀 참여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